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10월 28일 토요일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양호 7%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6등급이 이제 2세마인가요? 2세마가 분할됐고 혼합 4등급이 분할됐고 5등급이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할되는 경주들 벌써 이제 뭐 미리 예측은 됩니다. 뭐 국내산 5군이 뭐 3마리 나온 경주, 이거 깨지면은 어느 경주에서 분할을 좀 그 미리 출전 등록을 한 경주가 깨지겠고 이렇게 분할을 시키겠구나 예측은 하는데, 이게 상금 순으로 잘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금 순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한 20마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깨진 경주가 있으니까 10마리 앞에 10마리가 이제 상금 순위, 그러니까 센 경주죠. 그러니까 이 경주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경주가 이제 출마 등록을 1번부터 이제 20마리가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10번째에서 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금 순위가 이렇게 높은 마필들끼리 뭉쳐버려요. 그다음에 또 상금 순위 하위권, 그러니까 이런 경주들은 좀 가늠하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이제 여기 이제 상금 순위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한 21번째, 22번째 이런 말들은 좀 어떤 경우는 보면은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나는 어차피 못 나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교사의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방들은 보면은 뭐 보통 지금 11마리가 맥시멈이죠. 11마리가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게 돼 있는데 12번째, 13번째 되는 나 어차피 못 나가 뭐 이런 말들은 중간에 하나 둘이 이제 빠지면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5번째 이런 들어갈 확률이 적은데도 조교 열심히 하는 마방들이 있어요. 그런 마방들을 보면 좀 조교사의 어떤 그런 뭐 노력, 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는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자를 때 상금 순위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성이 좀 이상한 편성. 근데 육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금 순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혼합 외산 4군, 국산 5군 뭐 이런 경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르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이 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28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1000m가 없죠. 2세마 1000m 경주가 없이 2세마 이제 12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경주 1200m인데 뭐 지난주도 그랬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그 뭐 드림아일이라든가 문세영 기수가 탄 드림아일, 또 지난주 뭐였었죠? 지난주 뭐 제가 뭐 컨디션 문세영 기수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컨디션이 아니다. 그런데 다 입상했어요. 다 입상했는데 사실 또 들어오고 나니까 유진아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욕하실 수 있어요. 욕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 여기 이제 7번 풍운지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이 풍운지마 같은 경우도 일마필이 지금 한 주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원래 출전하려다가 조교 열심히 했다가 한 주 연기했는데 그 연기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조금 덜 만들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문세영 기수가 2세마 뭘 탔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얘도 보면은 이 뒷타이어가 영 안 좋습니다. 바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힘이 덜 찬 마필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골격에서 오는 그런 단점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 힘이 좀 덜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이 벼락이라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500km 나가는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지금 4군에 밖에 못 가 있는 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벼락이 되면 이제 뭐 영원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좀 더듬거리고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힘이 안 차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그런 것들이 힘이 차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하여튼간 지금까지 이 풍운지마가 보면은 지난주에 모랑제 때 이렇게 같이 뛰어다닐 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 코너를 돌아가기 전에 이미 벌써 탄력이 떨어져요. 막 여기서 막 50km 막 오다가 49km, 48km, 40km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블랙벨트인데 참 저 마필은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옵니다.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활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34조에서 이제 좀 그 외국 쪽 의사죠. 토니? 리카디? 그 뭐죠? 아메리칸 골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랙, 지난번 주에 뛴 게 뭐죠? 블랙 초콜릿. 이런 마필들. 지난번에 블랙 초콜릿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순위도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뛰더라고요. 4차인가 5차가 왔죠. 예,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겉봐서 모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 블랙벨트도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두셔라 하는 이유가 나갈 때 보니까 맥이 없어요. 말이 그냥 걸음걸이가 전혀 이렇게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주마들이 외부 휴양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얘네들은 맨날 나가서 훈련하고 또 2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실전에 나가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떤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민한 말들은 보면은 마방에서 주말이 되면 조금 흥분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가 뛰러 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말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외부 휴양을 시키는 거예요. 외부 휴양 가서 푹 쉬고 한 2주 쉬었다가 자꾸 들어왔다. 예전에 그 박대영 조교사가 좀 많이 했던 그런 거죠. 나가서 이제 또 푹 쉬고 와서 2주 쉬고 와서 또 훈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악벽이 있으면은 푹 놀려요. 이 3개월 푹 놀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저기 했던 그 악벽을 잊어버려. 여기 와서 좀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들을 좀 외부 휴양을 시키는데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데 실전에 들어가서는 잘 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좀 메모를 해 주시든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비카나르마인데 조금 걸음이 채공이 있어요. 채공이 있어서 힘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아마 이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마필이 없죠. 골든베르크 베스트 킹덤. 여기 하나 조심하실 필요가 이제 5번 베스트 킹덤입니다. 이게 1000m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1200이라. 그 제가 지금 2번 비카나르마부터 시작해서 3번 블랙벨트, 7번 풍운지마 이런 마필들의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체형에서 오는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컨디션이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체형이나 이런 데서 오는 단점은 없어요. 단지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순발력이라는 겁니다. 순발력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얘는 순발력만 없을 뿐이지 뒷심은 좋아요. 그 뒷심이 좋은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서겠다 이거야. 이마필이 좀 뒷심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쓰면 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죠.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안 쓰고 얘가 뒤에서 그냥 붙들고 있다 늦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주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배팅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금악 다이아 이런 건 선행 가서도 지금 주행 심사에서도 이혁 기수가 붙들고 라스트에서 그렇게 무너지면 1200은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경주였었고요.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역시 1200m고요. 마찬가지죠. 이 경주는 좀 그러니까 지금 첫 경주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큐피드 미르입니다. 이게 이제 풍운지마 그다음에 으라차차 이게
으라차차죠. 으라차차는 이 소속주에 이제 2살짜리 10만대 얘랑 동반수가 이번 주에는 출전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월요일 날인가까지는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까지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수요일 날 안 나왔나? 자, 아무튼 그래 월요일까지는 나왔어요.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나왔는데 으라차차가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던 그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간 큐피드 미르도 아까 이제 풍운지마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 으라차차랑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데 자꾸 퍼져요. 약간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지금 뒤가 안 들어가요. 뒤가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얘가 아직 어린 2살짜리이기 때문에 힘이 안 차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락 같은 경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걔는 뭐예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실전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제 7번 자이언트 포,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얘보다 더 심해요. 지금 이제 무슨 부상 때문인가? 무슨 부상 때문인가? 뭘로 지금, 예. 하여튼간, 이 부상은 아닌데, 교돌이면 이건 뭐 부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좌후지 교돌, 양후지 교돌, 이 교돌이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편자를 교정하든 그러니까 어차피 지세에서 오는 거예요. 교돌도 이 교돌도 보면은 지세가 뭐 뒷다리를 좁게 쓴다든가 뭐 이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끔 보면 이제 편자로 교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정이 돼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간 얘도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요. 자, 10번 명성축제입니다. 뭐 조교 열심히 했는데 조금 이제 경직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트 참도 마찬가지고 얘도 보면은 얘는 체장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오스틴 리던가 국내산 육군 걔랑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걔랑 동반습부하는데 막 두들겨 패고 가도 그냥 억지로 가요. 그런 말들은 실전에 들어가서 전력 질주하면은 전 구간을 전력 질주하는 그런 실전이면 나체에서 힘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자, 1번 장군마루 같은 경우는 얘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어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얘는 딱 하나 그냥 좀 동체에 비해서 450kg, 60kg가 안 나가죠. 다리가 좀 짧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 보인다는 건 결국엔 체장이 좀 짧다라는 얘기죠. 근데 조교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거기다 컨디션까지 좋아요. 거기다 1번 게이트에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보면 기수까지 딱 마음에 들게 만들어. 이거 세 가지. 요 단점을 요 세 가지가 좀 덮어줄 수 있는,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후차권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축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주력, 뭐 방어, 또 여기 있는 거는 삼복승식 활용. 한 이렇게 세마필 정도 삼복승식. 세마필 정도 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방 삼복승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략이 된다면은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뭐 저도 그렇게 가끔 뭐 어려운 경주는 추천드리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기서 더 늘어나면 그건 추천 경주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있어도 아쉽지만 그래도 욕심은 나지만 그냥 포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 세이렌, 세이렌. 이 세이렌도 보면은 이런 애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2살짜리 어떤 단점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세이렌은 보면은 딱 힘이 안 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상대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걔를 그러니까 세이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다른 마필들 지금 여기 있는 게 뭐죠? 한평장미.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 차돌다이아. 그다음에 스타체인저. 이렇게 세 마필이 이제 얘 상대인데 얘네들 셋의 어떤 단점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단점이 20%를 빼준다면은 나머지 80% 갖고도 얘네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찬 거지 20%.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단점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도 그 나머지 마필들은 뭐 더 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너무 길고. 자, 아무튼 한 마리씩 보자고요. 이 한평장미는 제가 인기 끌었을 때도 그 전에 이제 선행 가고 두 번째 경도 제가 이거 인기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기 많이 차지했나요? 예, 인기 박태종 기수가 인기 4위였었어요. 유승환 기수가 선행 가고 그 다음에 조재루 거서가 인기 2위일 때도 그때부터 그랬죠.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장군마루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이경주의 장군마루나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 한평장미는 이제 요거하고는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체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평장미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물레방아 있죠. 26조. 이번 주에 출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필도 제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전형적인 선행마거든요. 선행마 어떤 몸의 놀림이나 발 쓰는 거 보면 누구죠? 물레방아도 거의 500kg 나가죠. 뭐 하여튼간 등치가 커요. 한평장미도 커요. 얘도 485kg예요. 근데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전혀 유혈함이 없어요. 발이 무척 빨라요. 등치가 있으니까 주폭으로 빠른 발과 주폭으로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좀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선행을 쉽게 가버리면 또 주로가 가벼워서 얘한테 유리한 주로가 된다면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자력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싹 빼버린다고. 뭐 주로가 좋다든가 혼자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두 마필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한평장미는 자, 이번에 장군마루를 왜 막 꺼냈냐면 제가 이 마필과 이 마필이 조교를 잘했어요. 같이 뛰어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두 마필이 조교를 얘랑 같이 뛰어다녔나? 하여튼간 같이 뛰어다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평장미가 어딨지? 예, 한평장미가 17번이 뭐야? 테스조이. 얘는 테스조이랑 육군 테스조이랑 뛰어다녔고 얘는 다른 마필이랑 뛰어다녔어. 그 천리총이가 럭키 크라운인가 얘랑 뛰어다녔고. 아무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한평장미의 체형에서 나오는 그 단점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발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체형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100이라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얘는 70%밖에 발휘를 못해. 근데 여기다가 얘가 조금 더 능력을 하려면은 뭐예요? 부드러운 발바꿈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부드러운 답보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발바꿈이 필요합니다. 왜? 얘네들 제가 왜 뻣뻣한 몸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니까 한쪽 발만 써요. 몸이 뻣뻣한데 한쪽 발만 쓰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이 가중이 된다라고 말씀을. 근데 얘는 이번에는 발을 아주 부드럽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발바꿈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아까 이제 추가적인 뭐 주로가 가볍거나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담형이 가볍거나 이런 어떤 다른 조건 말고 일단은 다 제쳐두고 여기선 이제 선행만 가면 돼요. 물론 얘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발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다리가 받쳐줘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은 한쪽 다리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받쳐줬기 때문에 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조교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너 내 측으로만 들어가라. 내 측 번호만 받아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곽에 있어요. 그게 조금 불편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예요? 이제 이런 지금 한평장미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8번 차돌 다이아입니다. 차돌 다이아인데 얘도 한 450kg가 안 나가죠. 450kg가 안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데뷔전이지 그건 기억을 못했어요. 못하겠어요. 하여튼간 요 전에 말고 그 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서 라트에서 섰어요. 2차인가 3차 왔어요. 그죠? 쓰죠. 쓴다고요. 섰어요. 근데 두 번째 경주에 어떻게 해요? 지난 경주에 나오자마자 고삐 보세요. 아주 짧게 잡아요. 한 번도 안 물고 나와요. 그리고 선행을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달고 간다 그러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걸 옆에 기술이 알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막 힘쓰고 넘어가려 그러면 이혁 기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나 선행 안 놔줄 거야 놔줘버리면 나 죽어도 돼. 선행 안 놔줄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기수들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이것인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는 기수 넘어가는 거야. 나는 내가 죽어도 넘어가야 돼. 그런 기술은 드물거든요. 없어요. 거의 뭐 드물어요.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붙잡고 왔는데 라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발이 서요. 왜 서요? 지금 아까 이제 한평장미나 물레방아 얘기했듯이 걔네들보다 더 심한 그런 경직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몸이라기보다는 뒷다리에서 오는 경직이에요. 이 뒷다리가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뒷다리가 차주지를 못해서 라트 그만큼의 이혁 기수가 힘 한 배를 하고 왔는데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한평장미하고 차돌다리가 쟤네들이 어떻게 전개를 펼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죠.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발주대 문 열어봐야 알아요.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이제 내가 누가 선행 갈지 어떻게 알아요? 예. 뭐 둘이 뭐 거의 비슷한 순발력인데. 지금 왜 제가 주구장창 한평장미하고 이혁 기수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라스트랜다. 외곽에 이제 오스틴 리더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 참이야 뭐랑 동반 습보해서 동반 습보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그 말이 아직 힘이 안 차서 얘는 비척비척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 조금의 유연함이 있어요. 조금의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일이라는 축이 있어요. 이제 후착을 찾는데 어디에다 집중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요건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좀 욕심이 생기죠. 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누구예요? 제로, 춘식이, 제로. 그게 다, 이 탱그리 같은 거. 뒤에서,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 바닥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탱그리도 보면은 470km 나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누구예요? 차돌다이아랑 같은 주폭을 갖고 있어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하지 못해요. 통나무 움직이세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 방춘식 기수나 조재리 기수는 일단은 고삐를 풀고 가요. 제가 지난주에 뭐예요? 제축이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축이호, 유성환 기수가 탔던 제축이호. 그 다음에 금빛마, 문세영 기수가 탔던 금빛마. 1400 같으면은 좋지만 1200은 레이스가 빠르면은 아무리 그래도 문세영 기수라도 풀고 갈 거다. 말씀을 두 마필 다 풀고 갔어요. 여러분들 붙잡았다고 해서 제어한 게 아니지. 붙잡은 것과 제어한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누구예요? 이 탱그리도 그동안 이제 뭐 조재리 기수나 방춘식 기수가 부드럽게 간다고 붙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는 어때요? 잡은 것과 제어한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하여제. 이번에는 이 탱그리가 욕심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마하여제가 욕심이 나는, 이 430km? 20km? 440km 나가요. 그냥 주폭이 작은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무슨 여거리에 무슨 그거 있지 않습니까? 24점 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유연성을 갖고 있어도 체형이 작으면 경주마로서 그 생명은 길지가 않아요. 정말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연한 말은 보면은 자기가 뛰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유연한 말이 한번 이제 어떤 뛰려고 하면은 자기 몸이 다 그냥 죽어라 뛰어요. 그러니까 부서지는지 모르고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이 30kg 최고가 작은 마필은 하체가 얇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리가 얇은 관이라 그러죠. 다리가 얇은 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손목이 얇은 말은 스피드가 좋다 이거예요. 관이 굵은 말은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요.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스피드가 없어.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마하 여제가 지금 뭐 조교 내용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유연성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플러스 조교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좀 잘 좀 말하고 이제 싸우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되겠죠. 매니샤크 같은 경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쯤 추천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추천 안 드려요. 이런 말들은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뛰는지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대가 너무 약하고 최범용 기수는 뭐가요?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왜? 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말들은 붙잡아 가지고 뭐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남들 다 들어간다며. 물론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순위권에 또 우승을 하기 위한 그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선행 가서 쓰는 게 낫다 이거. 왜? 힘으로 버티고 상대 보니까는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말도 없어. 저 같아도 선행을 가요. 이런 말들은. 죽기 살기로 선행 가죠. 근데 왜 제가 막 이마필에 대해서 막 500km 나가면 뭐 하냐고요. 응? 500km 나가면 뭐해. 유연함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일도 없어요. 그냥 힘으로 뛰는 거야. 얘 뭐랑 동반 스포했다 보니까 여기 딱 어떤 직선에서의 스피드는 좋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는. 근데 오래 못 가. 고구간이야. 이거 뭐 450m, 뭐 500m 그거 딱 뛰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지금 1400, 1300인데. 그거보다 두 배 반은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조금 이 국내산 육군 좀 위험한 경주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경주지. 무턱대고 덤빌 경주는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와, 이게 좀 그래요. 국내산 6등급 이제 오픈 암말이죠. 오픈 암말이기 때문에 2살짜리 암말도 와도 되고 3살짜리 뭐 그 이상도 와도 돼요. 근데 여기 2살짜리가 없나요? 없네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애교로 봐주십시오. 근데 이 10번 이 찰나질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3살짜리인데 3살짜리이긴 하지만 지금 2전밖에 안 해. 늦가게 이제 늦게 데뷔를 한 거죠. 2전밖에 안 뛰었어요. 2번밖에 실전 안 뛰었는데 뭐 이 유연함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딱 뛰는 거 보면은 부드럽게 갑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뭐 진짜 벤츠하고 뭐 이런 차 비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쫙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요, 이 말이에요. 근데 단점을 하나 또 굳이 꼽자면 크지도 않아요. 약간 체장이 길어요. 허리가 길어요. 허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 뒷다리의 어떤 그 부드러움이 뭐 요즘 신마치고는 최고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풍운지마나 뭐 여러 마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걔하고는 잽도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체장이 길고 아직 어린 마필이 주폭이 좋다 보니까는 힘을 초반에 쓰면 안 돼. 이런 말들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힘이 찼으면 이걸 다 극복해 버린다고요.
근데 힘이 완벽하게 안 찬 상태에서 초반에 무리한 전개는 얘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참았다 타면 돼요. 근데 이제 모래에 대한,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제 후착이 없어요. 뭐 캐치우먼이요? 이거 지난번에 어부질이 이거 인기인데 뭐 어떤 예상가들, 우리 서울경마 예상가들도 보니까 아예 뭐 예상도 안 잡으니까 제대로 본 거거든요. 저런 말들은 입상했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무슨 부상 때문에 조교도 맨날 속보 한 바퀴씩 하지 않았어요, 이마필? 예, 속보 하나, 뭐 어쩌다가 구보 둘,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이건 뭐 480kg짜리 이렇게 조교해서 뭐 어떻게 해요? 제로 백포, 이것도 그렇죠. 뭐 취향 17주 만에 나오고. 그 캐치오면은 10월 6일날 우전지 파행으로 되네. 그러니까 조교를 좀 한 말은 용비킨인데 이게 조교가 너무 세요. 이 박으론 기수가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체중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체중 딱 해서 괜찮네? 그러고 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괜찮다, 경쾌하다, 뭐 좀 이렇게 좀 칼칼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100% 선행가거든요. 인기마 3번 이 하트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3착인가 4착 올 때 1번 달고 3착 6월 25일 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린 겁니다. 이마필이 500kg가 남아가는데 상당히 유연해요. 근데 지금 6월달,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6월달부터 8, 9, 10 이렇게 한 번 지금 쉬었죠. 예? 근데 뭐 무슨 큰 경주력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우후지 파행이에요. 우후지. 그냥 말이 지금 누구랑 그리고 그거 뭐죠? 2, 3에 14. 빛나는 질주? 빛나는 질주 이것도 한 500 몇 킬로 나가죠? 얘가 걸음이 느리다고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김효정 기수가 뒤에서 참아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박상호 기수가 처음 들어왔었고. 이마필하고 동반 습관인데 얘 두들겨 맞아가지고도 안 가요, 말이. 얘도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뛴 걸 보세요. 지난번에 입상은 했어도 지난번에 입상하는 과정이 그게 뭐 자력으로 왔어요? 그럼 없어요, 후차이. 전애들은 이제 물론 기본으로 받쳐둬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10이라는 찰날 집전 축이 있어. 근데 지금 3번 하트 시그널이 불안해. 또 누가 있죠? 6번 캐치우먼도 불안해. 그 다음에 조교 잘한 건 1번이다. 이렇게 세마필로 앞서 얘네들은 기본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얘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세마필 후차권에서는 세마필, 그 다음에 기습으로 선행 갈 수 있는 이제 넥스트 레벨인데 이거 선행 실패하면은 근데 외곽에 있는 것이 얘한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넘어서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없어요. 스카이텐도 그렇고 골든 플라잉 이것도 그렇고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찰나 질주한테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세심히 살피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육경주입니다. 1700m고요. 이 보스베이입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 얘가 이제 입상한 날이 있어요. 입상한 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이제 여건마다 틀리죠. 이제 2살 때 입상할 수 있는 거고 3살 때 입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입상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제 어떤 훈련 패턴이라든가 그 훈련
패턴에 따른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게 기본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 편성 이런 것들은 나중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이 20조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조교했던 마필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조교했는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이제 키가 작아요. 체구가 작고 체장이 조금 길어요. 체구가 낮고 체장은 길고 이거 정말 전형적인 그런 뭐 좀 비능력의 어떤 체형을 갖고 있죠. 근데 얘가 이것 말고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이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20조에 있을 때 조교를 조금 하면 제가 막 추천드렸어요. 1700에도 가고 막 그랬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조로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타면 안 되죠. 그리고 유승환 기수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아니 말이 기대고 있는데 왜 계속 오른쪽 채찍만 해. 발도 안 바꿔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부산을 가가지고 빅투아르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안에서 내주로 해서 하는데 발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명령은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어제 목요일날 아침에 또 그냥 냅둬버리더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간 말은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제 기준을 어떤 컨디션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얘가 지금 말이 지금 다운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올라선단 말이야. 요 기준에서. 근데 지금 계속 20조에서 3조로 갈 때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60, 50으로 막 떨어져 있다가 70, 80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80 갖고 이제 딱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100으로 안 가요. 컨디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어떤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던 말이 뭐 60, 70, 80, 90 이렇게 올라가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번에 그냥 100 그럴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많이 말이 아팠던 말들은 특히 더 그러죠. 뭐 어린 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뭐 힘이 꽉 차. 걔네들이 힘이 차서 입상을 했겠냐고요. 상대적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걔네들도 보면 계속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가면서 힘이 점점 차가면서 뭐 거리도 늘어나고 상대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미 다 보여줄 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기준이 있었는데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70%, 80%. 야, 근데 70%, 80%인데 왜 추천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뭐 예상 다 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뭐 있냐고, 이게 먹을 거. 인기 많은데 뭐. 조금 더 일찍 한 템포 빨리 가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내가 20배짜리를 추천드렸어. 여러분들은 야 5배짜리도 적중이 중요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한번 좋아졌기 때문에 야 20배짜리 30배짜리 그런 거 노리지 말고 5배짜리라도 맞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좋아진 건 좋아진 거고 한번 해볼 만한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막건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 뭐 시크릿 왕자도 좀 조심하면 나머지 마필이 지금 금화스티디,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돼. 이 다른 건 몰라요. 그린필스타, 스타블루, 시크릿 왕자는 저기 펑크레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또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네요. 이 펑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김동수 기수인가요? 그때 이제 딱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저건 세상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문시영 기수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마필이 세게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마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그 보스베이비나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얘는 등치만 좀 큰 거예요. 이 보스베이비는 작은 상태에서 체구가 낮고 체장이 길지만 이 펀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큰 상태에서 큰 거죠. 큰 상태에서 체구가 낮고 체장이 깁니다. 얘는 허리 긴 게 딱 보여요. 근데 이 보스베이비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동국 기수가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제어가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때 착수 나왔어요, 못 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을 저 말은 안 된다,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도 이 말은 안 되는,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날 뛰는 거 보세요. 문세영 기수가 깝대기 베꼈어요. 이런 말들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크레이지 뭐예요? 금화스테디입니다. 얘가 지금 이길 때 그 과정을 보자고요. 제가 뭐 자세히 기억은, 자세히 뭐 그 전에 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200, 1400, 1700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지난번 1700 뛸 때 빼고 1700 뛸 때는 선행마 뒤에 따라갔어요. 요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1700 뛸 때는 바짝 따라갔어요. 바짝 따라가니까 어때요? 모래가 가슴으로 이렇게 맞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모래가 얼굴로 안 와요. 근데 나머지 1200m, 1400m는 다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이게 뭐냐? 나머지는 지금 몇 번 뛰었어요? 나머지 5번 뛰어서 2번 못 들어온 거는 다 지금 모래를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누가 선행을 가는데 어떻게 탔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적.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게 주로라고 이제 펜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펜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펜스에서 한 50cm, 70cm 떨어진 1m 안짝으로, 여기는 말들이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모래가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고기가 물고랑이 생겨요. 다 젖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고 그러면 글갱이로 거기를 막 이렇게 모래를 덮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두덕이 생겨요. 밟은 자리는 쑥 들어가고 그 옆으로 두덕이 생겨요. 그럼 그 모래를 다시 비가 오면 이렇게 글갱이로 긁어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래서 승마장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승마장이 원래 국제 규격이 이게 80m거든요. 80m, 80m인데 여기 이렇게 제적이라 그럽니다. 이게 말이 가는 길을 제적이라 그래요. 제적. 그럼 이게 여기 가다 보면은 하도 가가지고 이 옆으로 진짜 이렇게 한 30cm 정도는 이렇게 파여요. 그걸 또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라시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요. 매일 이제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덮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제적을 여기에 띄면 괜찮은데 이 금화스터디가 어딜 띄었냐면 여기 제가 얘기했듯이 요 가운데로 띈 게 아니라 여기 모래가 이렇게 두툼한데 모래가 제일 많은 데로 띄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펜스 바짝 붙어서 뛴 거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펜스에서 한 50cm 이렇게 좀 떨어져 가야 되는데 바짝 붙어서 가요. 모래가 제일 두툼한 데로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그 캐리어예요. 캐리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행을 가면은 한 2마리 정도 띄워놓고 가요. 제가 1마리 반에서 2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쪽으로 못 나와요, 기술이. 그 법에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추월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법이. 그러니까 마사의 법이 있어요. 규정. 예. 기술이 외워야 되는. 못 나오기 때문에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1마리 반 정도, 2마리는 좀 많고요. 1마리 이렇게 반, 좀 바깥으로 뛴다고요. 좀 모래가 조금 이렇게 두텁지 않은 대로. 뭐 요즘에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금화스터디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모래가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말이 힘이 남들보다 발이, 예를 들어서 남들이 7cm 빠지면 얘는 10cm 빠지면 얼마나 그거 꺼내기 힘들겠냐고요. 그냥 아직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있는데 얘가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선행을 시도할 때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이제 요게 조금 관건이 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해산 5군입니다. 제가 좀 그냥 서둘러서 끝냈죠.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보스베이비의 어떤 그런 누구죠? 빅토르 기수가 얼만큼 발을 바꿔주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다음에 펑크레이지는 조금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요는 그겁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고 국내산은 5군입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여기 이제 지금 글로벌 진격인데 뭐 저도 새가슴이라 저도 예상을 잡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진격은 데뷔전 때 이혁 기수가 탄 걸 보고 저거 능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두 번째 하니까 어떻게 모래 딱 맞는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처음에는 멋모르고 뛴 거예요. 빨리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빨리 붙어버리는데 두 번째는 내가 실전에 나가니까 한번 뛰어보니까는 모래가 막 날라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뛰기 싫은 거지. 딱 얘가 발주돼서 출발하면 모래가 온다는 걸 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고 해가지고 그냥 벌써 뒤로 가는 거야. 계속 그러잖아. 계속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훈련으로 이제 막 출발 연습도 하고 이제 동반도 하고 뭐 근성도 좀 보강시키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는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축이 뭐 런던 에이스가 뭐 날라오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런던 에이스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런던 에이스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세냐고요. 지금 19전인가 뛰고 이제 한 번인가 지금 이제 입상한 건데 이게 세냐고요. 근데 그날 글로벌 진격이 뛰는 걸 보면은 저 말이 저거밖에 안 되는 말인가? 근데 예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막 뒤에 깡바닥에서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막 드렸지 않습니까? 막 뒤에서 날라오는데 분명히 얘가 따라붙기만 붙으면은 따라붙고 저탄력이면 아무 데서나 된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그 장출 기수가 기승할 때 보니까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판때기가 너무 약한 판때기였었거든요. 좀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1번 에펠탑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펑크레이지나 보스베이비나 고체형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서 뛰는 거 보십시오. 슬로우 킥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번 게이트니까 1번 게이트에다가 워낙 판이 약하고 선행할까봐 조금 봐주는 정도지 여러분들 세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번에 이기면 다음번에 또 인기 마요. 이런 말들은 항상 여러분들 불안한 인기 마라는 겁니다. 자, 2번 컴플리트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어떻게 나 이제 추입할 거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주 강하게 어필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경주 이 말을 추천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었었고요. 근데 스타트에 붙잡으니까 뒤로 쫙 가잖아요. 말 8마리인가 9마리 뛰는데 아주 단출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8마리 뛰는지 9마리 뛰는지 그건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냥 몇 마리 안 되는 상황에서 딱 붙잡으니까 뒤로 가요. 만약에 12마리 뭐 이렇게 뛰었다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붙잡는 순간 뒤로 가버려요. 그래도 이세혁 기수는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나한테 날라왔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나스티도 올라오는데 그 상대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얘의 단점은 역시 이제 한쪽 발만 쓴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걸음이 느려요. 제가 표현하는 이제 늘어지는 걸음이죠. 느려지는 거. 좀 등치가 큰 말들에서 나오는데 얘는 470kg, 70kg 밖에 안 나가요. 근데 그런 1분 29초에 13초 2. 이거 뭐 늘가울, 베니 원더풀, 이거 배다리 왕자 이것도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고. 근데 아무튼 이경주에서는 얘가 제일 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전개가 또 꼬여버리면 전개가 또 뒤로 있으면 안 되고 킹고 대응 말씀드렸고 아름다운 사이가 그나마 이제 뭐 저거는 뭐 송재철 주시니까 또 죽기 살기로 앞에 갈 거고 에이스 티아라 지난번 추천드렸다가 이날 에이스 티아라가 추측이었었죠. 그다음에 글로벌 진격 제가 그렇게 추천드렸고 찬란한 폭풍 빼고 런던 에이스는 없었고 이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때 글로벌 진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에이스 티아라도 뭐 등치만 컸지 얘도 보면 조금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뻣뻣함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근성이 좋아요. 근성이 있는데 그걸 아직 꺼내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좀 꺼내줘야 되는데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게 좀 훈련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얘가 이 주행 거북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악벽으로 가는 거죠. 고집스럽게 이제 어떤 나는 안 뛸래로 가는 건데 그걸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뛰는데 집중시켜 버리면은
어떤 이런 그 조금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체형을 능가하게 해줄 수 있는 좀 더 능력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했고,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7번 럭키 바운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뒷타이어 빵꾸 난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요 최근에 2번 빼놓고는 그 전에 전부 다 앞에 가지 않습니까? 앞에 가니까 어때요? 순위가 없어. 근데 지금 2번 제가 이제 요 번째 말고 그 전 번째 그랬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붙들고 타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붙들고 타버려, 진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는 이런 걸 아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뭐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금빛맛 같은 경우는 앞에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주먹이 풀어지는 거죠. 고삐가 풀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이 금빛맛하고 금빛맛 지난번에 금빛맛 탄 거하고 이 지금 럭키 바운스의 지난 2경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기수가 탔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 이 마피를. 근데 어떤 말은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는 말들이 있거든. 기수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욕심이 길 수도 있는 거고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뭐 앞에 말이 빠르니까 갈 수 있는 게 기수 심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금빛맛 1200이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이번에는 뭐 럭키 바운스 그렇게 타면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퍼플잉크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뭐 이겼잖아요. 없잖아요. 2번 불패 블루일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김용곤 기수가 기승했던 그때도 1번이었었어요. 예, 다비드 기수군요. 다비드 기수가 인기 그 전에 김용근 기수가 탔었죠. 예. 그러니까 이 럭키 불패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 보세요. 한번 그게 몇 월 며칠인가? 9월 1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말이 뒷다리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뒷다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질질 끌리듯이 들어가. 근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이동화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그냥 김용근 기수라고 하자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동화 기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입상했을 때가 이게 기준이야, 기준. 여기가 기준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5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뒷다리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한 70 정도 됐었는데,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 탈 때는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가려고 길을 쓰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스타트 자체가 안 돼. 스피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50 갖고는. 그래도 70은 돼야 이제 스피드를 내죠. 근데 자, 지금 여기가 100이라 그러면은 지난번에 50이었었고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70에서 80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낮았어요. 조금 낮았는데 과연 이 80 갖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80 갖고 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선행은 2번 게이트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가보진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바깥에서 누가 건들고 힘쓰면은 죽는다고. 이 80이기 때문에 100이면 버텨낼 수 있지만 80밖에 안 돼. 70, 8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70, 80이라는 게 완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면 이건 뭐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땡기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 탈 때 보죠. 막 밀고 가도 못 가잖아요. 결국엔 1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6번 이 큐프도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왼쪽 뒷다리 한번 보세요. 왼쪽 뒷다리 조금 이렇게 마비성 같아요. 파행까지는 아니고 자꾸 이렇게 찔룩찔룩거리고
걷다가 이렇게 뭐 우리 깽깽이처럼 가끔 들고 좀 그러고 다녀요. 속보할 때. 근데 또 뛸 때 보면은 괜찮아요. 이게 이마필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은 마필이에요. 근성도 있고 뭐 완벽하게 유연하다 그럴 수 유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연성도 얼추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성도 얼추 갖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그 다음에 체형도 좋아요. 뭐 470kg, 80kg 나가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얘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상에서 지금은 다른 건 다 좋아졌어요. 이렇게 찔룩찔룩 걷던 말인데 요 왼쪽 뒷다리 조금 마비성이랄까? 이제 그게 조금 엿보이기 때문에 그거만 아니면은 뭐 그냥 만약에 좀 심하다. 조교 때는 조금 저거 했으니까 심하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200m고 재밌죠? 네, 재밌죠. 미루 포인트 우한 관절염인가? 예, 그래서 조교 좀 안 해서 12주 만에 나오고. 그리고 우한 관절염이 걸렸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얘가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비드 기수인가 누가 탈 때 막 기대는 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교를 해서 그걸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인건 기수는 이제는 타낼 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떨어지면 더 많이 기댄단 말이야. 근데 기대는 걸 갖다가 그래도 라이트에 힘을 남기기 위해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교 때 일단 오른발을 쓰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는 제어를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라이트에서 힘을 내. 만약에 힘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데 내가 발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왼발로 가는 게 편하니까 자꾸 기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비드 기수탈.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딱 부상이 오는 거야. 그럼 얘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우전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른발을 그냥 이번에도 이제 조인건 기수가 오른발을 쓰게 막 하는데 예전처럼 딱 오른발을 쓸 때 이렇게 우리 아프면 어떻게 돼요? 딱 디디면 후들후들 떨리지 않습니까? 부드럽지가 못해요. 뻗지를 못한다고 아프니까. 그러고 착지할 때 뻗지도 못하고 착지할 때 좀 흔들리는 느낌, 부드럽지 못한 느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들은 실전에 들어가면은 전력 질주이기 때문에 기수가 바빠. 지금 내가 발도 바꿔줘야 되고 앞으로도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애로사항이 이제 실전에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영웅이 있습니다. 이 나올 영웅, 이건 뭐 이제 선행 가려고 길 쓸 텐데, 이 경주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2번,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에요? 5번, 또 몇 번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 이렇게 세 마필인가요? 또 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마필이 일단 빠르죠. 자, 이 세 마필은 다 선행을 가야 돼. 그죠? 선행을 다 가야 되죠. 선행 안 가나? 좀, 여태까지 좀 덜 뛰었지 않습니까? 누가 유리하냐 이거야. 근데 지금 지난번에 히어로 사랑이 선행 안 갔잖아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그날 빅토리 히트예요. 박태종 기수가 탄 빅토리 히트가 외곽에서 11번인가 외곽에서 히어로 사랑이 선행 가고 있는데 외곽에서 넘어서 선행 갔어. 주로가 가벼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 그죠? 빅토리 히트 외곽으로 빼. 그 제가 지난주에 뭐래? 빅토리 히트 지난번에 꼴찌 왔어요. 착순도 없어요. 착순도 없어요. 이마필. 지난주에. 이전에 그 히어로 사랑이랑 뛸 때 박태종 기수가 2차 고고 지난주에 나와서 착순도 없다고. 그럼 보세요. 얘가 세냐고요. 그날 주로 다습주로였어요. 다습주로. 안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니까 되더라 이거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자, 2번, 5번, 아니 5번은 아니지. 10번. 내측 외측에서 이제 지금 선행을 죽기 살기로 가야 돼. 누구죠? 이 라운드 위크엔드도 이 뒷다리, 특히 왼쪽 뒷다리인가? 하여튼 뒷다리 한쪽이 지금 마비처럼 얘도 들썩들썩해요. 그 아까 제가 큐피드 무브처럼. 근데 얘는 뭐냐면은 2번 이 나올 영웅은 뭐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잽을 뽑을 때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권투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유튜브 보니까는 어떤 복싱하는 사람이 그 왼쪽 잽을 날리는 걸 가르쳐 주는데 왼쪽 다리가 잽을 날리고 왼쪽 다리가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몇 번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나올 영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뻗어, 이렇게. 잽을 이렇게 뻗는다고. 이렇게 어깨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에서 뻗는 거야, 발만. 발을 뻗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뻗어요. 근데 왜 이렇게 뻗냐면은 뒤에서 이게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대로 다 쓰는 거야. 이게 뻣뻣하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장력이라는 거는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유연해야 돼요. 이 몸통 자체가 유연해야 발이 이 어깨가 따라 나갈 거 아니에요. 어깨가 나간 다음에 제가 이 탁구 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팔만 이렇게 휘두르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가 엉덩이부터 뒷다리부터 다 돌아가야죠. 그 마찬가지거든요. 이 발이 이렇게 나가면 뭐 하냐고요. 발이 나가기 전에 이 뒷다리가 먼저 차가지고 자, 엉덩이부터 허리부터 부드러워야지 그게 되지 딱딱하면 되냐고요. 그런 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나오려고 어떻게 팍팍팍 이런 식으로 힘은 힘대로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행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좀 덜 써요. 만약에 이렇게 막 뛰려고 하는 말들이 중간에 갇혀버리면 기수하고 싸워야 돼. 힘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갖고 있어요. 나온 위켄드는 뭐 말씀을 드렸고. 그냥 남는 게 누가 있어요? 황금꽃인데 조금 사이즈가 짧아.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도 이게 얘는 뭐예요? 신장력 얘도 없어요. 그냥 뛰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안배를 했다가 2번, 5번, 10번이 무너져야 돼. 싸우든가 무너져야 올라오는데 얘보다 더 유리한 게 누구냐면 바깥에 있는 렐리킨이에요. 근데 얘도 보면은 두 번 다 14초밖에 안 돼요. 라스트 활용 타임이 14초밖에 안 돼요. 그죠? 14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2번, 5번, 10번을 따라 나가지 않고 외곽에서 딱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13초 한 7, 8만 뛰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요. 근데 또 14초를 뛰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자, 2번, 5번, 10번이 도망가니까 나도 쫓아갈 거야. 그러고 가면은 타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컴플리트 포스요. 얘 지금 이거 양중수부 개인데 조교도 못했잖아요. 걷지도 못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취소 안 되면 다행이에요. 취소 안 되면. 예. 그래서 황금꽃이냐, 렐리킷이냐 이런 거는 현장에서 딱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2번, 5번, 10번을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겨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면 그러니까 주로가 지금 가벼워서 비가 와서 이번 주 비 온다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2번, 5번, 10번이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황금꽃이 유리할 것이냐, 렐리킨이 유리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딱 컨디션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쭉 빠져갖고 나와. 그러면 포기해야지, 한 마리는. 다른 걸로 가져가야죠.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1번 천둥호랑이, 10번 머니크라운 인기 2마리끼리 있고요. 근데 이 천둥호랑이가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1200이에요. 1200이 여기서 뛰는데 1번 게이트야. 1번 게이트인데 얘가 걸음이 느리잖아요. 천둥호랑이가. 그냥 여기서 1번 게이트. 늦었다고 해서 막 밀고 간다. 여기 자리 좋은데 자리가 딱 찾아요. 저는 뛰면서 저 못 왔다 싶더라고. 근데 상대가 그래서 그런지 또 라스트에서 또 뛰긴 뛰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무리해서 가면 뭐 하냐고. 또 송재철 기수 11주 만에 나와. 이게 누구죠? IM 짱이.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 날 나오는 IM 짱이랑 동반 스포츠 걔도 못 따라가.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이럴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좀 둔한 그런 걸음이고, 땡큐 대처럼 뛰었기 때문에 기쁨, 그린 폭주 같은 경우. 이런 그린 폭주 같은 경우 제가 1번 달았을 때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 1700인가요? 1600에서. 이때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는 말이냐? 뻣뻣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나올 영웅이나 이 그린 폭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번 그때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는 편성이 맞았어요. 편성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1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선행 뒤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힘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고. 근데 그때도 얘가 유연함이 있었냐? 천만에 만말했어. 그런 건
뼈다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이라고는 없어요. 자, 누구예요? 지금 이 그린폭주 이번에도 열심히 떠다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들은 뛰어다니는 것보다 한 번쯤 두 번쯤 숙보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많이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구보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얘한테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지구력을 보강하는 거는 구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심폐기능을 활성화 안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숙보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어요. 한 번쯤은 해주고 나서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얘는 그때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린폭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매니 원더풀. 이거 선행 가야죠. 외곽에서 선행 가야 되는데 누가 버티고 있어? 11번 위대한 군주가 버티고 있어. 위대한 군주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선임표 뛸 때도 김효정 기수가 선행 갔어요. 얘 선행 가서 못 버팁니다. 왜 못 버티냐? 주행 거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조교가 안 되는데 여기 벌써 3코너 내려올 때 이미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0에 왔는데 외곽 게이트에 유리함은 있어. 이게 이제 그 누구죠? 원더풀 뭐 누구예요? 매니 원더풀을 죽이는 역할을. 이게 만약에 위대한 군주가 뭐 6번, 7번 안쪽에 있다면은 외곽에 있는 매니 원더풀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야. 매니 원더풀이 선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위대한 군주가 덮쳐요. 근데 이 위대한 군주가 조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가끔. 그러니까 습보가 없어. 한 번쯤 하긴 했어요. 했는데 제 탄력이 안 나와. 그 등치에서 막 진짜 막 신나게 뛰는 선행마다 온 그런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번이 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죽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9번이 가고 얘가 뭐 늦바라 뭐 이건 뭐 변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대한 군주는 분명히 나와서 저런 식의 전개를 펼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머니쿠라입니다. 지난번에 그거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거는 좀 지난번에 저는 뭐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만 동체에는 상당히 부드러운데 발이 좀 뻣뻣해. 그래서 속으로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스가 맞았죠. 그냥 잘 뒤에서 뭐 7, 8번째 붙들고 있다가 뭐 6번째 붙들고 있다가 뭐 라스트에도 달는데 그 취입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개를 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말을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주위에 있는 말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냐? 에이스 군주입니다. 에이스 군주. 얘가 체구가 좀 작아요. 늦게 올라와요.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얘를 뭐 축으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좀 그나마 아무렇게나 조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말이 얘기 때문에 걔를 조금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지 배팅에 어떤 참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배팅에 참고하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과한 그런 걔한테 믿음을 주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m고요. 업타운 위주하고 금세다. 얘네가 둘이 세요. 센데 자꾸 제가 그런 전개를 말씀을 드리니까 자, 지금 전개가 누가 유리해요? 이 퀵클리런이 유리해요. 또 하나 선행의 안쪽에 하나 뭐가 있던데 매직 그레이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얘인가요? 매직 그레이스? 예. 그러니까 퀵클리런입니다. 이 퀵클리런은 선행만 가면은 등치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느린 걸음을 선행마답지 않은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데도 버텨낸다고요. 그동안 킹에이스는 지난번에 이거 뭐 판이 약하고 업타운 위주 이거 지난번에 이거 김용근 기수 보세요. 죽기 살기로 선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트를 나와 가지고 주위를 보고 아니 내가 좀 완벽하게 좀 선행을 가야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막 미니까 어때요? 말은 가속이 딱 붙어. 그러니까 1코나 돌 때는 이미 벌써 DMR하고 벌써 2, 3마씩 좀 쳐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벌써 그만큼 힘을 쓰고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속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땡겨. 힘 안 배하려고 땡겨. 그럼 말하고 싸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3차고잖아요. 자기네 말한테 같은 소속주 말한테 장철 기수한테 취입당해요. 추월당해요. 오늘은 이제 업타운 위주인데 세요. 장추열 기수가 어떤 식으로 타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 금세다가 문제인데 요즘에 금세다가 주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행 거부하던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런 말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앞벽 부린 말은 언제 나와도 또 나온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교를 갖고 나왔다.
퀵클리러는 선행감은 좀 버틴다. 이제 이건데 오늘 조심하실 필요는 5번 사이먼 킨입니다. 내심 이제 얘가 6살만 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7살짜리야. 적어도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점순이고라는 말하고 내일 일요일째 나오는 얘랑 동반을 한 2차례, 3차례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좋아. 임다빈 기수가 이제 타고 조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죠? 사이먼 킨이라는 마필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보스 베이비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450kg밖에 안 나가면서 조금 길어요. 다리가 좀 짧고 잘 참아야 되는데 누구예요? 임다빈 기수에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아가지고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기마들은 금세에다 업타임즈는 다 여기 있어. 퀵클리러는 여기서 선행을 갈 거고. 인기마들이 다 여기 있는데 사이먼 킨은 여기 있어. 과연 이게 라스트에서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혁 기수, 장치열 기수, 뭐 이용일 기수는 빼고라도 이런 애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임다빈 기수가 아무리 안배를 해도 7살짜리가 과연 이 라스트에서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뭐 저한테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파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 10월 2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